이모군란 이후에 계열파가 분화했죠. 온건계열파하고 급진계열파가요 분화를 했는데 이때 온건계열파의 대표와 급진계열파의 대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김홍집과 이 김옥균이 되겠죠. 고종을 찾아옵니다. 개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개화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온건계열파는 당호전을 찍겠다. 당백전은 100배의 가치, 당호전은 5배의 가치. 그렇죠? 급진계열파는 아니다. 일본으로부터 차관.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에서 보면 차관은 두 번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차관은요. 돈을 빌리는 차관이고요. 뒤에서 말하는 배우의 차관은 장관 아래 차관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돈을 빌리는 차관이에요. 일본으로 돈을 빌려오겠다. 고종이 온건계열파하고 급진계열파 이야기를 싹싹 들어보니까 오케이. 너 당호전 찍어. 너 돈 빌려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건계열파는 전한국에서 당호전을 겁나게 찍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이 김옥균 같은 사람은 이제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러 갔던 거예요. 자, 일본에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일본 인사들과 정치력도 쌓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돈을 좀 차관을 빌리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관리들이 김옥균이라고 딱 보니까요. 약간 좀 그래요. 뭔가 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돈을 빌려줘봤자 얘네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야 너 거지 같으니까 돈 못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잠깐만 기다려봐. 들어가서 내부적인 회의를 한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조선 전문가였던 다케조의 신의치료를 부릅니다. 조선 전문가예요. 일본 내부에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야, 김옥균이라는 급진계열파 걔가 왔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까 말까? 다케조가 얘기합니다. 빌려주지 마세요. 왜?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얘네가 중심 세력이고 얘네가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못 갚습니다. 야, 근데 야 이거 돈 못 갚는다고 이거 하는데 이걸 못 갚는다고 안 빌려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은 고종 황제의 물론 당시 황제는 아니었지만 고종의 위임장이 있는지 한번 위임장, 빌려달라고 하는 그 증명서가 가져왔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만약 그게 없으면은 위임장 가져오라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거절하라고. 근데 일본 관리들이 나와서 김옥균한테 야 돈 빌려줄게. 대신 고종의 위임장 있어? 고종이 돈을 빌려라고 하는 그 위임장 있어? 김옥균이 급히 오면서 위임장을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야 위임장 가져와. 못 빌려줘. 김옥균이 오케이 해서 다시 건너와서 고종한테 위임장을 떠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건너왔을 때 이 온건계열파한테 김옥균이 엄청 욕먹었거든요. 야 너는 일본 애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위임장도 안 가져오고 뭐 한 거냐? 안 가져오고 뭐 한 거냐? 근데 그런 감내를 쭉 그런 굴욕을 다 감내하고 나서 고종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건너갔어요. 일본 애들이 김옥균 보는 순간 헐 이랬겠죠. 아니 빌려주기 싫어가지고 위임장 핑계를 내는데 위임장을 가져왔으니 일본 관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잠깐만 기다려봐. 또 가서 회의를 한 거죠. 다케조를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김옥균 이 자식 눈치 없이 위임장 갖고 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케조가 그래요? 그 위임장에 찍혀있는 고종의 도장이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오케이. 나와가지고 일본 관리들이 얘기하다가 야 고종의 위임장 가져왔는데 이게 진짜 고종의 도장이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뭘 믿고 빌려줘? 못 빌려주겠어. 결국 거절을 해가지고 김옥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못 빌리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온건계열파한테 욕도 엄청나게 먹고 난 진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술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당시 여러분 일본 내부에서 변화가 생겨요. 왜?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하잖아요. 침략하려고 하는 건데 기왕이면은 뭔가 발판을 삼아서 침략하고 싶은데 얘네는 여러분들 청나라와 가깝고 얘네가 그래도 일본과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통해서 뭔가 발판을 들고 침략하려고 하는데 돈을 안 빌려줌으로써 완전히 급진계열파는 이제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더 아웃사이더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관리들이 다케조에 불러가지고 야 네가 그때 김옥균한테 돈 안 빌려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급진계열파 완전히 이제 찌그러져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해결해! 그러니까 다케조가 이제 다케조가 일본에서 이제 조선을 건너와서 술 먹고 완전히 이제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던 김옥균을 만난 거죠. 만나서 야 미안하게 됐다. 사실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싶었는데 그때 좀 여의치가 않았던 거야. 네가 좀 이해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서로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 일본이 군대 동원해 줄게. 그리고 너 김옥균 너도 최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얼마야? 그러면은 너네 군대하고 나 다케조에가 군대 동원할 수 일본 군대 합치면은 대략 한 800에서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군대 가지고서 우리가 거사를 준비하자. 그래서 누굴 제압하고 온건계열파를 제압하고 급진계열파가 주도하는 한번 개혁을 실시해 보자 해서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1884년 이른바 12월 4일 날 D-Day를 잡은 겁니다. 그날이 뭐였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정총국
우정국이라고 하죠. 우정총국, 이른바 축하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할 때 여러분들 뭐 종이 같은 거 쫙 연결해가지고 줄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막 커팅식 같은 것도 막 하고 뷔페 같은 거 열려서 여러분들 그 은으로 된 이런 뚜껑 같은 거 열면 거기 음식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잔치도 벌어지고 와인도 한잔하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런 잔치가 벌어졌는데 정확히 여러분들 몇 시가 되면은 우정총국 바깥에서 폭죽 비슷한 폭탄 소리가 막 터지면서 거사가 시작이 되기로 했던 거예요. 김옥균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겠죠. 보고 있었겠죠. 시간이 되니까 바깥에서 갑자기 폭탄이 뻥 터지면서 이제 그 소리가 나니까 그때 와 있었던 온공개파 여러분 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깥 소리가 들리니까 우정총국 문 열고 나가자마자 야 무슨 소리야 하자마자 바로 우정총국 바깥에 대기하고 있었던 이제 급진기아파의 그런 자객들이 군사들이 칼을 휘두른 거예요. 칼을 휘둘렀는데 민영이 당시 때 젊었단 말이에요. 순발력이 좋았는지 이렇게 피했어요. 피했는데 피함에도 여기 좌상을 입었어요. 쫙 긁혔던 거죠. 만약에 피하지 않았으면 몸이 잘렸을 가능성이 높죠. 좌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던 거예요. 쓰러지니까 그 민영이에게 쓰러지는 모습을 당시 급진기아파였던 홍영식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노선이 다르잖아요. 갑신정변 준비하는 사람, 온공기아파, 급진기아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놓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미영이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이른바 당시 그 의료선교사였던 갑신정변 축하연에 참가했던 의료선교사였던 미국인이었던 알렌을 불러다 의사예요. 의료선교사니까 알렌을 불러서 야 내가 구할 수 없으니까 네가 민영이 좀 치료 좀 해줘. 해가지고 알렌이 가서 민영이 이걸 데리고 와서 이른바 이걸 치료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김옥균은 바로 창덕궁으로 갑니다. 창덕궁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한테 지금 청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킨 정변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 근데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창덕궁을 창덕궁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창덕궁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작은 궁궐이었던 자 창덕궁에서 좀 궁궐 수비가 좀 용이한 어디로 가야 된다? 자 경우궁으로 옮겨가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데리고서 경우로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딱 경우궁 앞에다가 살생부를 딱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김옥균이. 그래서 온공개파가 딱 올 때 불러들이는 거예요, 한 명씩. 불러들여서 자, 우리 급진개파 협조적인 사람은 오른쪽 길로 가게 해서 살게 하고요. 무조건 죽여야 될 사람은 왼쪽으로 가가지고 다 죽였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살생부를 들고 온공개파를 제거하는 분위기 속에서 좌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민영익이 알렌에 의해서 극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민영이가 딱 깨어나서 딱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급진개파, 김옥균이 주도하는 급진개파에 일으킨 반란이라는 거를 민영익이 파악을 했던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찾았겠습니까? 경궁으로 옮겨 있었던 고종과 명성황후를 당연히 찾았겠죠.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찾았는데 자기가 딱 거기다 나타났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날랜 부하를 하나 불러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고종과 명성황후한테 이 편지를 전달해줘야 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가 몸에다가 편지를 숨긴 채 그걸 들고서 경으로 몰래 갔던 건데 가다가 앞에 서성기다가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옥균의 부하들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수성아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몸수색을 하려던 찰나에 김옥균이 그 옆을 딱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물어봤겠죠. 야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하니까 추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몸을 수색하려고 한다 했는데 그 부하가 민영이 보낸 그 부하가 또 김옥균하고 또 안면식이 또 일면식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 내가 아는 사람이야 들어보내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고종과 명성황후한테 민영이 썼던 편지를 딱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급진개파가 일으킨 반란이라는 걸 파악하고 나서 다시 여러분 창덕궁으로 황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종이 제일 먼저 내렸던 명령이 자 급진개파 잡아들여. 그래서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재필, 서광호, 서광범 다 잡아들여. 그리고 그 잡는 그걸로서 박해조한테 시킨 거예요. 부른 거죠 박해조를. 야 박해조야 네가 급진개파 얘네들 선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면서 야 미쳤어? 야 빨리 잡아들여. 아니면 네가 죽을래? 하니까 박해조가 바로 배신해요. 제가 잡아올게요. 해가지고 급히 여러분 이때 그 급진개파들은 일본 배가 정박해 있었던 인천까지 급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걸 타고서 일본을 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당시 우정총판이었던
당시 여러분 우종 총판이었던 홍영식이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여기서 얼른 도망가라 해서 시간을 벌다가 결국 우종국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머지는 일본까지 그 인천항까지 도망갔던 건데 급히 막 도망가서 배를 탔어요. 다케조의 추격군이 쫓아오는 상황인 거고, 근데 다케조가 딱 배가 떠나기 전에 그 배를 잡은 거예요. 후딱 타가지고 이런 말 했겠죠? 야,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내려. 니네 왕이 널 잡아오지 않으면 날 죽이겠대. 너네 잡아야겠어?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급진계파 이 사람들이 다케조를 따라가지고 이른바 여러분들 궁궐로 끌려가면 다 죽겠죠. 영모죄 아닙니까? 왕을 능멸한 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드라마틱하게도 바로 그 배의 선장이 권총을 뽑습니다. 권총을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건넜을까요? 급진계파 인물들한테요? 아니요. 다케조한테 총을 딱 거는 겁니다. 딱 거누면서 내가 계급이 다케조 당신보다 낮지만 당신같이 신이 없는 사람은 내 배에 태울 수가 없다. 내려라. 해가지고 권총을 딱 꺼내다 보니까 다케조가 그 배에 내렸던 거고, 결국 김옥균, 박영호, 서재필 같은 급진계파는 일본으로 망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일본같이 망명했던 서재필은 일본에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미국에서 다시 여러분들 그 새장가를 들고 여러분 다시 이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의사면허증을 따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1896년,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때 독립협회를 만드는 그 시점에서 고종이 불러요. 서재필을. 불러가지고 서재필이 국내로 들어와서 독립신문도 만들게 되고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망명했던 김옥균하고 박영호는 얼마 뒤에 김옥균은 다시 이제 그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중국 청나라로 건너갔다가 청나라로 건너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고종이 들어가지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산둥반도 부근에서 김옥균을 죽이게 되고요. 박영효는 그 뒤에 다시 얼마 뒤에 국내로 들어와서 갑오개혁 2차 때 김홍집과 더불어서 연립내각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뒤에 맡게 됩니다. 박영호 얘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할 거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급진계파들이 그 뒤에 다른 노선을 또 가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홍영식 죽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살았습니까? 민영이 살았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홍영식이 민영익을 살리게 된 게 결국 갑신정변을 실패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역사라는 게. 근데 만약에 그때 홍영식이 민영익을 살리지 않았으면은 모르겠어요. 역사에서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거는 워낙 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살리지 않았더라면 갑신정변이 성공할 가능성은 좀 더 있었겠죠. 근데 어쨌거나 민영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서 온 거 아닙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를 딱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상을 입은 민영이를 보면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야, 네가 그걸 알려줘가지고 갑신정변을 진압할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어떻게 산 거냐? 라고 얘기하니 민영익이 홍영식이 보내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이 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구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알렌을 한번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니까 고종과 명성황후가 민영이 살린 게 또 알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렌을 초대한 거죠. 초대하면서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야 알렌 너무 고맙다. 네가 민영이 살려줘가지고 이 사건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하니 알렌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병원 하나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냐면 우리말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알렌에 의해서 이른바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 네. 광해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근대식 병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참 특이하게도 제가 앞에 특강에서도 그 우리나라 우편 역사 거기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해원이 참 웃긴 게도 홍영식 집을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이 광해원을 짓게 됩니다. 홍영식은 자기도 죽고 갑신정변도 실패하고 자기 집도 허물어주고 우물가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병원까지 세우게 되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으로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게 갑신정변에 대한 바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라인이 되겠다.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요.